네, 그 중고차 네이버직인 이민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화면은 중고차가 깎일 때 어떤 부분을 통해서 깎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본넷 안쪽에 있는 볼트 체결 부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볼트 체결 부위인데 까졌죠. 자세히 보면 까졌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풀리지 않습니다. 교환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성능장에서도 볼트가 까져 있으면 판금이나 교환됐다고 체크가 됩니다. 이런 부위도 이제 까진 거예요. 뭐 이제 안 까진 거 뒤쪽에 사진이 있으면은 비교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거는 두 개 본넷이랑 이제 본넷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랑 이제 볼트인데, 요즘에는 가운데 이 육각 렌치에 껴서 돌리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팔각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죠. 이게 사고가 많은 차를 비교를 하려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사고차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 앞쪽에 조금 이제 긁혀서 그냥 페인트 칠한 겁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깨끗해야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되고, 비용을 따지면 이런 건 경미하기 때문에 최소 판금 도색 금액인 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끝에가 사진이 좀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런데 끝에가 이렇게 조금 강도가 약해서 물렁한 부분이 찍혀서 이제 좀 돌아간 걸로 보이는데 해상도가 정확하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좀 지저분하죠. 보통 딜러들이 차를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안하고 그냥 금액적으로 승부를 하거나 그냥 막말로 깡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 난 이렇게 해도 판매 잘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놓고 팔 때도 있는데,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깨끗했으면 좋겠죠. 여기는 비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부분은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금액적으로 괜찮다 하시면은, 뭐 성능만 괜찮다 하시면 구매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좀 더 빨리 빠집니다, 확률상. 이런 것도 한 범버 뒤쪽인데요, 우측 뒤쪽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까져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 돼 있는 거는 7만원 정도 해갖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도색을 새로. 도색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웬만해서는 거래하는 업체는 좀 그 판금 도색집의 실력을 보고서 좀 잘하는 집으로 웬만해서는 선택을 하겠죠.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판금 도색집은 많으니까요. 이렇게 차량을 볼 때 엔진 오일이 아예 말라있으면 엔진이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뻗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고장이라는 단어 생각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엔진 오일 체크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당장은 타셔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까진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차량을 볼 때 여기 부분에 뽕뽕뽕이라고 하는데, 타공 부위가 동글 트렁크 한번 심심하실 때 나중에 여시면은 이쪽에 끝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뽕뽕뽕이 있을 거예요. 뽕뽕뽕이 뭐냐? 타공 부위. 그러니까 강한 걸로 이제 누름, 그 동그라미 조그만 거 한
요 정도니까 4mm 되는 동그란 부위가 계속 균일하게 이어졌을 때 그게 사고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딱 봐도 없죠. 여기 페인트 칠도 좀 지저분하게 돼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바깥의 공업사에서 속된 말로 야매로 수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딱 봐도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건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위쪽이 안쪽이고요. 이런 거는 트렁크 안쪽까지 수리가 된 겁니다. 여기를 봐도 수리가 돼 있고요. 좀 안쪽까지 좀 심하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뽕뽕뽕, 저는 뽕뽕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표현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타공 부분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교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이음새 부분이 좀 매끄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저분하면은 뽕뽕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쪽이 좀 지저분하면은 뭐 여기는 괜찮은데 이거를 살리고 이쪽 안쪽을 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가 나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이렇게 흔적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거니까 차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네요.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봤던 차고요. 왼쪽 아까 보셨던 그 뒤쪽 모닝 왼쪽 뒤쪽 휀다가 수리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판금도색집에서 비싸게 받으시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5만원 정도 보통 작업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밑에 차로 들이받쳤는지 뭐 돌을 받쳤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도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5만원, 밑에 부분 15만원, 위에 부분 한 7만원, 반판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손상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판매하려고 했던 차인데 본넷에 여기 큰 문콕을 페인트 칠을 직접 이제 터치라고 하는데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부위가 좀 커 보이죠? 움직이면은 완전 깊게 한 2mm 가량 깊게 패여있던 부분을 페인트 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작업되어 있어서 이 차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판매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성능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이런 부위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다른 차 보자.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위는 좀 이제 한 2002년, 3년, 4년 정도 되는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몰딩이라든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몰딩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고 살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한 판만 한다고 치면은 7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은 부식이 좀 심하게 돼 있죠. 여기 스태프까지 완전 사갔습니다. 썩었어요. 예. 이거는 작업 비용이 밑에 스탬프만 2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식 하는데 해갖고 토탈 이것만 봤을 때는 그 3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그 스티커 같은 몰딩 은색깔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시중에 2차 모델에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그냥 덧방을 씌워 놓을 수도 있어요. 예, 덧대서 그런 것들을 겉에가 깔끔하게 이제 몰딩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과거 좀 오래된 차를 구매하실 때요. 네, 중고차 판매 잘하는 방법에서 원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는 바람에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자면은 추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열리는 중인데 좀 오래 걸리네요. 버퍼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작년 초인가 재작년에 차를 매입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은 문콕이 좀 크게 보입니다. 문콕을 볼 때는 그냥 봐서는 티가 잘 안 날 수가 있고 좌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잘 보여요. 이렇게 칠까지 벗겨진 거 봐서는 무슨 돌이 떨어졌는지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은 이것도 역시 한 8, 9만원 뭐 한 7만원 될래나? 이거는 판금집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한 7만원 좀 아깝죠. 차를 볼 때는 이렇게 체결된 부위, 이렇게 본넷을 잡고 있는 부위라든지 휀다를 잡고 있는 부위, 그리고 여기 앞에 범버를 잡아주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엔진 부분도 다 볼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트 부분들이 있고, 차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재작년의 저의 모습이에요. 사고가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고차 보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볼트 체결된 부위를 통해서 사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잘 모르시더라도 의외로 쉽습니다. 한번 보셔서 딜러가 딴소리 하는 건 아닌가, 내 차가 어디가 교환되어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차를 보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따로 부품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연결된 부위라서 다행히 한 판으로 잡혀서, 그 당시에는 6만원 세금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세금 계산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6만원에 작업을 했는데 요새는 7만원 정도 받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돼 있죠. 까져 있죠.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지저분한 차였는데 여기 휀다까지 조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뒷범퍼는 완전 좀 망했고, 이렇게 하더라도 뒷범퍼를 만약에 도색을 하게 되면 뒷범퍼가 이제 찌그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러면 7만원, 여기 옆에 좌엔다 7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한 14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차입니다. 수리비가. 이 뒷범퍼 요것도 이제 조금 힘들다고, 작업이 요게 뭐 타이어로 이제 문댄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요거 한 1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 돈 나가는 거는 기업을 잘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차 판매 잘하는 방법에서 어느 부분이 보통 깎이는지, 이제 외판적인 부분에서 교환된 이력 어떻게 보는 건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핸들을 흔들었을 때 안에서 툭 반템포 느리게 툭 이렇게 헛치는 그 증상이 있으면 웜기어가 나간 거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 비싸요.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유리가 깨져 있으면 15만원,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좀 갈라져 있으면 그 부분 다 아세이라고 해서 통째인 부품이기 때문에 한 뭐 중고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겠지만 토탈 대략 한 15만원, 20만원, 뭐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엔진 부조, 엔진이 막 떨려서 차가 심하게 떨리면은 10만원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에어컨 같은 게 잘 안 나온다면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5만원 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좀 심각하면은 뭐 1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업사에 물어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네 물어보면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뭐 잘 안 나오면 한 5만원 나올 수도 있고, 좀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이제 수리를 해야 되면은 펜 부분이라 한다면은 펜 부분은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 앞쪽에 좀 크게 들어가는 부품이었어요. 모든 차가 그쪽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라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라이트가 전구 그냥 하나짜리 들어가는 거는 쌉니다. 근데 LED가 들어간 건 좀 비싸요. 이런 부분은 이쪽만 그 왼쪽만 고쳐야 된다 하면은 한 5만원 10만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통째로 갈아야 된다 하면은 한 15만원 20만원 이 정도 좀 비싸고, LED는 그 LED에 맞는 거를 또 구해야 되고 또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갈까요? 뒷유리도 한 12만원 15만원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5만원 들어가고요. 잘 안 나오면. 전구 가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전구점은 서비스로 가능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드미러 하는데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중고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색깔에 맞는 휠을 여태까지 뭐 복원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저 가격적으로 좀 싸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판 경우는 많지, 휠 복원은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휠 까진 차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데는 영향은 좀 이제 속도면으로 좀 있어도 가격을 좀 싸게 내리면은 판매는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복원하는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싸게 조금 그 부분 내고 해서 그냥 팔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례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가는 부위가, 이게 자동차가 보통은 1만여 가지의 조그만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면은 깎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로 깎이는 거는 외판이라는 점. 엔진 미션만 괜찮다면은 주행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거의 외판, 어디 깨지고 어디 작동이 안 되는 거, 소모품 작동 물량 뭐 이런 것만 이제 내고가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가죽 시트가 아니면은 가죽을 씌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20만원 사이 이렇게 내고를 부탁드려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매입을 한 적이 많습니다. 가격이 깎이는 이유는 뭐 이 정도. 네, 됐고, 내비게이션이 뭐 작동을 안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새로 매립해야 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한번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내비게이션을 한번 SD 카드를 뺐다가 다시 꼽아 보시고,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완전 리셋을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작동이 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꽂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체크불이 뜨고 그런 부분은, 소거가 되는 부분은 그냥 이제 오작동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소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중대한 부위, 뭐 예를 들어서 호수 부분 센서라든지 산소 센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수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 요철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는 그 어시스트 링크라는 부분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차마다 부품이 가격이 틀립니다. 공임도 조금씩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제 기억으로는 10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라고 해서 핸들을 좌나 우로 끝까지 돌렸을 때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는 등속 조인트가 완전 찢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타이어 안쪽에 잡아주는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 소리가 엄청 좀 이제 심하고 거슬리고 주행 중에 타이어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속 조인트는 이제 등속 조인트도 안에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이 누출된다든가 뭐 찢어졌던가 그러면은 수리하는데 한 6만원, 7만원, 8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쪽에. 그리고 라이닝 같은 부분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완전 닫은 것처럼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난다면, 삑삑 소리가 난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쪽당 보통 5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드럼을까지 갈 때는 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죠.
뭐 이 정도, 깎일 때는 뭐 이 정도인데, 뭐 타실 때 주행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일부러 화자 잡지 않는 이상, 일부러 꼬투리 잡지 않는 이상은 주행 중에 문제가 없었다면 뭐 깎일 게 크게 없지 않을까. 그래도 나온다는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정직하게 딱 들어갈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보통 금액적인 내고를 말씀드릴 때는 외판, 구조 변경이 있는지,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지, 뭐 엔진 미션 괜찮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를 부탁드렸었지, 뭐 다른 부분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거나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두둑하지 않는 걸 보면은 참 정직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분들은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딜러들은 보통 한 200에서 한 800 사이 이 정도가 들쭉날쭉 이렇게 법니다. 상사에 내는 상사 그 입금도 있고요. 한 40, 50 정도의 상사 입금 있고, 밥값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뭐 들어가는 비용 다 따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뭐 한 2, 300 벌면은 그냥 평범한 돈 번 거다. 그리고 좀 위기다. 그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순수익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한 달 내내 딱 뛰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되는데, 그때만 한 8, 900 정도? 그때만. 네. 한 달에 한 15대, 16대 이 정도 했으니까요. 그 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평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는 한 10대 전후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를 들여서 뭐 한두 대라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고요. 벌써 또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20분이 넘었어요. 또 앞으로도 짧게 핵심 포인트만 해갖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 언제든지 지켜봐 주시면은 더 알찬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지식인 식물신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